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7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초복인 오늘인데요. 증시도 활활 타오르면 좋겠건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나마 오로 넘어오면서 빨간불 붙고 있고요. 상승 탄력 조금씩 더 붙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요. 기존에 좀 7월 들어서 확실히 강했던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오늘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도널드 트럼프 피습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시장이 거의 잠식하다시피 네.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유난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어떤 종목이 튀어오를지 주목을 받게 되는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운 잃지 마시라고 랭킹쇼에서 함께 하시면서 재미난 퀴즈도 풀고요. 그리고 네. 오늘 종목 진단도 받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히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히 진단 도와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사랑리님께서 창호에코님 주말 여행 즐거우셨나요? 약간 태닝 되신 듯. 그러게요. 잘 다녀왔습니다. 약간 좀 까매졌나요? 까매졌어요, 확실히. 아니, 이거 위에 얼굴은 모르겠는데 목 부분이 좀 까매진 게 보이네요. 아니, 얼굴도 오늘 유난히 까만데요?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검정색 옷을 입어서 그런지 더 왠지 까매 보여요. 맞아요. 그렇게 좀 어두워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뭐 잘 놀고 왔습니다. 워터파크에서 수영을 많이 해보려다가 많이 하진 못했어요. 제가 봤는데 창호 앵커가 옷 안 벗는다 그러더니 옷을 아주 벗고 SNS에 아니, 뭘 그렇게 앞판은 제가 노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뒷판만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잡고. 네, 등신. 이거 왜 등의 그러냐면 신. 제가 차마 전하지 못한 이야기. 제가 그냥 개인 SNS에 올린 게 하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워터파크 내에 그 특정 짐웨어 브랜드 그 운동할 때 입는 그 브랜드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 이벤트인가? 해가지고 재미나게 그 운동 기구들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도 진짜 저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는 친구거든요. 이거 맞죠, 이거? 둘이 그래서 한바탕 운동하고 왔습니다. 수영보다 운동화 시간이 확실히 더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선물은 받으셨나요? 무슨 선물요? 거기 선물 같은 건 안 줬어요? 찍어서 올려서 인증 받으려고 했는데 네. 창피해서 인증을 받기가 뭐해서 왜요? 받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자, 우상향님, 토마토 가족님들 모두 반가워요. 그리고 꾸밍의 코바늘 올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웅님도 오셨네요. 네. 자, 그리고 과학님께서 구구절절 하시네요. 이렇게 한마디. 그래요. 농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역시 올라오고 있죠. 자, ABC 가라님의 대덕전자도 있고요. 네.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시프트업까지요. 최근에 시프트업 얘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종목 진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를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 키워드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어떤가요? 초복이군요. 역시 초복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초복하면 바로 떠오를 만한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양식입니다. 자,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은 뭘까요? 라는 설문입니다. 장어, 한우, 추어탕, 삼계탕, 과일도 보양식이에요? 그냥 여름하면 늘상 즐겨 먹는 그래서 그런 음식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에도 영양소가 많이 있으니까요. 보양식으로 분류하면 또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지혜커는 이쪽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좋아요? 저는 장어는 못 먹고요. 왜요? 그 비린내가 좀 살짝 강하게 나서 저한테는. 장어는 확실히 네.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저도 장어 많이 안 먹거든요. 전 근데 추어탕은 좋아해요. 그래요? 네, 추어탕을 좋아해요. 비린내가 장어는 나는데 저는 추어탕을 갈아서 네. 그 깨라고 하나요? 들깨가루 그렇죠. 막 풀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아니 세상 추어탕 못 먹게 생겨가지고 추어탕을 좋아하시는군요. 의외로 근데 제가 추어탕 못 먹어요. 진짜요?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싫어했는데 네. 이게 자기한테 몸이 땡긴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추어탕이 가끔 진짜 기가 새할 때 먹으면 딱
뭔가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남원식 추어탕 저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추어탕을 살면서 한 번 먹어본 것 같은데 그것도 어릴 때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맛있는 거라고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고깃국이라고 먹이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다 먹고 나니까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아냐고. 모르겠어요. 이거 미꾸라지로만 한 10초 그냥 전기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어머님. 자, 그리고 삼계탕과 한우까지. 삼계탕과 한우는 이게 거의 1, 2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삼계탕 드시는 분들 오늘 정말 많을 텐데 말이죠. 자, 유튜브 채팅창 반응 좀 볼게요. JJ님, 그렇죠. 삼계탕. 자, 그리고 미샤님은요, 장어탕도 모르고 먹으면 추어탕 같아요. 장어탕이 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저는 장어탕이 뭔지도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리고 도희님, 황소개구리도 드실 것 같은데, 추어탕 드시는구나. 사실 저 어릴 때는 개구리 먹었었거든요. 저 어릴 때는 벌레도 그냥 꼬먹었었고, 메뚜기 같은 거 꼬먹고, 개구리도 먹고 다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못 먹는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피치펀치님 모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자님, 추어탕엔 제피, 장어에는 생강 곁들여서 먹으면 비린내는 해결이다. 와, 이렇게 일종의 요리 꿀팁일까요? 이것도 챙겨갑니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모찌모찌님, 에너지반님까지도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들 유튜브 투표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께서 많이들 오늘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돌돌님, 한우가 좋은데 돈 아껴야 되니까 반개탕으로. 그렇죠. 맞아요. 저도 사실 매일매일 한우를 먹고 싶지만, 그래요. 너무 비쌉니다. 반개탕, 그래요. 삼계탕, 반개탕으로 하는 게 좋죠. 삼계탕 온전히 다 먹긴 힘들어요. 반개탕이 따로 나와요? 요즘 많이 팔죠. 그래서 요즘에, 요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많죠? 아직 그 식사를 안 하셨다면 삼계탕으로 또는 한우, 추어탕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보양식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언급했던 그 종목이 바로 나오는군요. 시프트업부터 보겠습니다. 시프트업 매수 가격이 71,000원이고요. 10%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처럼 팍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프트업.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그 화려했던 역사처럼 이것도 급등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얘는 왜 자꾸 내려가 있는 겁니까? 지금 7만원대 조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매수한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장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떤 박약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프트업입니다. 이거 며칠 안 돼가지고 움직임 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시프트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양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에코프로 머티처럼 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주셨는데 이 시프트업과 에코프로 머티의 공통점은 신규주다밖에 없습니다. 사실 업종도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업종도 다르고 하는 일 다르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다릅니다. 시프트업은 게임주예요.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신작은 어떤지 또는 앞으로 또 어떤 모멘텀 받을지 이런 걸 좀 중요시 하잖아요. 에코프로머티랑은 좀 다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이미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 거고 시프트업은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 중에 이제 니케라는 게임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근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상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선이 좀 다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규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하는 게 우선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우리가 기존에 막 분석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주가가 적정 가치인가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적정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튄다거나 하락을 또 강하게 한다거나 하는 변수에 의한 움직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투자하는 거는 순전히 운의 영역에 기대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 자산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신규주보다는 기존의 좋은 애들을 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프트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니케라는 신작 게임이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니케라는 게임은 22년도에 출시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프트업의 전체 매출의 90%가 이 게임 하나에서 나옵니다. 니케에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매출이 이제 1,600억대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 그 전년 대비해서 매출 자체만 해도 150%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가 대박이 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게임주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항상 한 번에 전성기가 빵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려요. 정말 대작으로 유명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오는 게임이 아니고서는 지속 성장보다는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 쫙 상승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게임주들은 항상 신작 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신작은 뭐가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다음 차시에 준비하고 있는 게임이 이제 27년도에 이제 서브컬처 장르라고 해서 프로젝트 위치스라는 게임을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기간 자체가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출시한 이 니케라는 게임에 아무래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걸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단편적으로 봐도 딱히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가 또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여기서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전년 실적이 재작년 대비해서 150%가 올라갔어요. 그 상태에서 평가를 받고 이제 공모가를 매긴 게 6만 원대 후반을 매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상장사가 주장을 해서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상방으로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저점 잡고 여기서 봐볼까?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잘못 물리면은 쫙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 하나 더 말씀드려 볼 건데 작년에 신규주 중에 그래도 주목도가 좀 높았던 기업 중에 시큐레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고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 이제 거래 정지 상태인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시프트업은 시큐레터랑 다른 점이 매출이 그래도 게임 하나긴 하지만 잘 찍히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자산군을 형성했다라거나 또는 이 게임사에서 만든 거에 지속적인 유저층이 또렷하게 있다라거나 사실 대작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시프트업을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보는 게 맞다.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일단 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의 대응의 영역은 중요한 점이 이제 공모가가 제가 6만 원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7,5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가 어떤 가격이냐면 계속 여기 맞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켜주면요. 이거 상방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변수에 의한 움직임이 많다고 했죠. 지금 고평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가능성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철저히 원칙 대응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저는 67,500원으로 좀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가격이 고평가 영역이고 지금이 다소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대응을 꼭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이 원칙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시프트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까지 한번 얻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 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네. 이선미님께서 김근우 전문가는 외모도 종목을 보는 눈도 너무 좋아요. 와. 아니, 요즘에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네, 김근우 왜요? 전문가님 팬층이 그렇게 두텁다고요. 이 마니아층이 확실히 확보가 됐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보양식 얘기가 유난히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휴가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네요. 코끼리님, 7월에 열심히 벌어서 휴가 비용 벌어야 하는데 다 물린 것 같은 이유는 뭐죠?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7월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7월에 후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전반기 좀 소실이 있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에 수익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떠나시면 되죠. 휴가 꼭 다녀올 수 있게, 잘 다녀오실 수 있게 네.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연님도요. 창호에코님이 여행 간다니까 여행에 가고 싶어서 대천 해수욕장과 보령 성주사지도 갔는데 계곡이 너무 좋았어요. 주말 동안에 지연님도 여행을 갔다 오셨나 보죠? 아주 좋습니다. 자, 7월, 8월 달에 지금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휴가 다녀오시고요. 꼭 오늘 주제와 딱 결부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셨던 이 얘기, 그 에피소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영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엔솔이고요. 19,800원, 비중은 10%인데 본다면 오늘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 조금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는데 K엔솔처럼 이렇게 잘 가는 건 또 없거든요. 이 종목 보신다면 주가가 맞고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딱 매수가인 19,800원이 맞고 좀 떨어지는 구간 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K엔솔입니다.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K엔솔, 액침 냉각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도가 많이 높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 K엔솔의 지금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클린룸 관련, 장비들이라든지, 클린룸 관련 서비스라든지, 사실 주 매출은 다 클린룸에서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액침 냉각이라는 포인트에 좀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성장 잘하고 있는 건 클린룸이거든요. 그럼 클린룸을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 2차 전지 공정처럼 우리가 보면은 이제 뉴스에서만 봐도 이제 클린복 입고 실제로 눈도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주복처럼 입고 있는 이제 실제 근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는 측면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K엔솔이 액침 냉각을 가지고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그럼 이 종목이 그냥 단순 테마주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60%까지 찍히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미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좋은 업황 속에서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도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린룸 관련해서는 K엔솔이 사실 점유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단기에서는 당연히 이런 매출 수주 이쪽도 좋은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딱히 물려도 큰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방으로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모멘텀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액침 냉각이었습니다. 액침 냉각은요. 지금 상용화된 서비스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다음 차시 이제 GPU가 블랙웰이라고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하면서 블랙웰은 액침 냉각용으로 쓰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액침 냉각하고 있는 K엔솔 포함해서 지금 GST라든지 LG전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니셈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액침 냉각 기업들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클린룸이라든지 관련 어떤 수분 관련 어떤 제어 장치를 만든다든지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상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많냐? 다음 키워드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액침 냉각 서비스의 경쟁자들이 많냐? 사실 지금 많지 않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서도 K엔솔이 갖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좋은 모멘텀이고 그 안에서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지금 봤을 때 K엔솔이 한 번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쉬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상승 나고 좀 쉬고 있는데 저는 다음 파스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가 나중에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거의 3만 원 근처에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응이. 근데 2만 원 정도 가격은 그다지 어려운 대응이 안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단기 박스가 나오죠. 이 2만 원 정도부터 이 15,000원 후반부 정도까지 단기 박스 나오는데 저는 일단 비중 지금 10% 남으셨잖아요. 이 15,000원 후반대 정도가 되는 가격에 오면은 한 번 더 잡으셔도 되겠다. 산 만큼 담으셔가지고 평단 낮추셔도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 슈팅이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큰 수익을 노리는 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내려오지 않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들고 있는 거 위주로 2만 원대 위 있죠. 한 22,000원 구간 정도부터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은 상용화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때 KN솔이 막 올라갈 때도 있고 GST가 올라갈 때도 있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건 좀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는데 KN솔을 한번 정리하시고 나서 GST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GST가 아무래도 대장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LG전자랑 같이. 그러면 이 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또 편안하게 대응하기엔 오히려 좋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려가게 되면은 이 15,000원 후반대에서 한 번 더 잡으셔가지고 22,000원 정도 구간 되면 매도하는 전략. 자, 두 번째는 자, 예를 들어 본전 위로 올라갔을 때 KN솔이 아무래도 대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대장 역할을 하는 GST나 LG전자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전략.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침냉각 관련된 KN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상용화가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22,000원 구간쯤에는 정리하시고 GST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채팅창에 뉴스 떴던데요 라는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니까요. 네. 현대차와 GSN솔의 JV 드라이룸 1,500억 수주 뉴스가 떴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채팅창에서는 재밌는 일이 벌어졌네요. 네. 이종복 전문가께서 오늘 출연하시는 날이 아닌데. 그렇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오늘 랭킹 주제. 한 번 혼났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냐면서. 와,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심으로 등수를 탁탁탁 다 정해주시는 거죠? 1등부터 3등까지, 4, 5등까지도 이따가 보고 결정해 주신대요. 와, 이렇게 진심으로 랭킹 맞춰주시는 우리 전문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응님, 이게 무슨 얘기죠? 토마토 부통. 창호 앵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부통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여쭤봤는데요. 부통이 2인자래요. 토마토 통은 1인자. 통이 누구죠, 그러면? 토마토 통? 네. 제가 어느새 토마토 2인자가 됐습니까? 갑자기 없던 야망이 지금 들끓어 오르는데요? 아, 지금 곧 있으면 등장하시는 분이 1인자일까요? 2인자가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저쪽으로 가 있을게요. 그래요? 갑자기, 이응님께서 저를 권력을 이렇게 심어주시려고 하니까 제가 우쭐했잖아요. 이렇게 우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명아님, 제주 이쁜 알마 오셨어요. 라운테크 종목 진단까지 보내주셨고요. 모찌모찌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지금 얘기가 한참 나오니까 5위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자, 5위가 뭔지, 그나마 이 5가지 중에서, 인기 순위에 좀 떨어지는 보양식 보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철 보양식인데요. 5위입니다. 5위는요? 5위는 바로 추어탕이었습니다. 13.1%. 아니 추어탕이 저는 못해도 2등, 3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5위였어요. 근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못 드시는 분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특히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추어탕 못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5위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봐보세요. 저럴 줄 알았어. 그 위에 추어탕은 좀 급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네. 역시 어떤 주제를 갖다 붙여도 날카로운 논리적인 추론을 해주시는군요. 자, 그리고 한명아님, 삼계탕이 1위다. 그렇게 하셨는데, 과일이 5등이어야 정상 아닌가? 전문가님, 과일이 5등이어야 정상 같은데 5등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럼 몇 등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주시죠. 4등 한번 추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가비님께서 네. 직장인들이
가로치고 네? 법카로 먹을 가장 좋은 여름 보양식은 촛불 한우다. 아, 그래요. 법카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래요. 그리고 깃털 일하기엔 넘나 뾰족한 질문들. 그리고 추어탕은 못 먹어서 5위. 사랑리님의 이야기도 있고요. 자, 4등 과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쭉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오늘 종목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가장 많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하루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혼주 양상 뛰고 있는 양대 지수 코스피가 2850선, 코스닥이 85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당일 누적으로 검색이 됐는지 순위 보도록 하시죠.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0.47% 현재 상승하면서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흘 만에 소폭 반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갤럭시 A 생태계 확산을 위한 무대를 펼치게 되는데요. 올림픽 선수단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하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체험관을 설치해서 갤럭시 AR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5,000원 만에 소폭의 반등 보여주며 84,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1%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갭상승한 부분은 지키면서 조정을 받으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두산 그룹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고 두산 로보틱스와 또 두산 밥켓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오늘 그 두산 밥켓을 안게 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갭상승한 부분을 지키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현대로템이 9%, 9.14%가 오르면서 43,5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격을 극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주요국의 방위비 증액이고요. 나토의 역할 역시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피경을 당했지만 아주 정말 다행스럽게 좀 부상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오늘장의 방산주 강세 이 가운데서 현대로템이 신고가 내고 있고요. LRG 넥스원 역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 플러스 기록하면서 21,6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한전산업 12% 넘게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전주의 오름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방산주 LRG 넥스원 현재 14.81%가 오르면서 연봉으로 가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5% 플러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원전주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도 오늘장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6.8% 오름세를 띠면서 19,360원대 주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미국에서 임상 3삭을 위한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11일에 나왔고요. 이러면서 미국 쪽으로 이 티슈진의 인보사가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 나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국 BNC도 오늘장에 8%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HLB도 10위권 아래에서 곧바로 1위 1%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이고요. 일신석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24%까지 탄력을 줄여놓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7월 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장에 큰 폭의 상승으로 갭을 띄워줬고요.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월 들어서 벌써 64%, 고점 기준으로는 70%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대북 테마주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이후에 오늘 트럼프 수혜주 가운데 대북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신석재의 대주주가 통일교 재단인데요. 통일교 재단에서 파주 쪽에 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 않은데 앞서서 남북 경협주로 편입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트럼프 정권 때 보여준 바 있었죠. 오늘장에 강세 보여주고요. 10위권 아래에서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오늘장에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14%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고요. 이 종목도 역시 7월 들어서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50%까지 7월 들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관련해서도 발언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현지 시간 11일 나토 회의에서 또 밝히게 되면서 이러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가 7.6%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 6%까지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바닥권에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최근 3거래일은 음봉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장 1% 가까운 상승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바이오 소부장 기업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 배지 기업인데요. 공모가가 10,000원이고요. 현재 주가는 하락세 10%대 나오면서 8,77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3,000원 부근까지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 우호적인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장중에 고점을 23%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10% 안쪽으로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요. 한전기술 5% 플러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이르면 17일에 체코의 30조 원 규모의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1선 하향 이탈하면서 1%의 조정이고요. 유한양행이 오늘장에 3%가량 상승하면서 8월에 있을 FDA 그 신약 관련한 이벤트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이 시각 현재 플러스권 13% 후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전그룹주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한전기술. 두 종목 모두 원전주이면서 또 한전산업은 ESS 모멘텀도 봤는데요. 수익을 줄 종목은 어디일까요? 자,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한전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전 산업도 있고 기술도 있을 텐데 여기서 대결을 벌인다면 승자가 누가 될지 전문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원전 얘기를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마다 아무래도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원전주 중에서 제가 이 한전 그룹주들이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일단 한전 기술이 있고 말씀 주신 추가로 한전 산업이 있어요. 하는 일이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시총이 되게 크죠. 왜냐면 얘네가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어떻게 깔지, 원자로 위에 들어가는 장비는 어떻게 넣을지 얘네가 설계를 다 하고요. 그러면 실제 이거 들어가는 애들이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로도 다 끝났고 잘 만들었어요. 이제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동을 하고 나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냐면 여기는 한전 산업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 받는 거는 당연히 한전 기술입니다. 수주 모멘텀으로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게 매출단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총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한전 산업은 시총이 좀 작아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이것만으로도 감 잡을 수 있죠. 상방 하방으로 변동성이 엄청 큰 건 누가 될까요? 여기는 한전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트레이딩 좀 자신 있어요. 로스컷 딱딱 걸 수 있고 이번 모멘텀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로스컷이 되겠죠. 이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투자해 볼래요 하면은 한전 산업을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저는 좀 끌고 가고 싶고 이번에 수주 모멘텀도 좀 기대하고 싶어요 하면 한전 기술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인인데 주식시장을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잠깐 보고 점심시간에 보고 이래요. 그렇다라면은 이 한전 기술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모멘텀은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주식 좀 자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괜찮아요. 자주자주 주식시장 볼 수 있어요 하면은 이런 트레이딩도 참여해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더 수익이 좋을까요? 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포지션을 잡는 게 이 두 종목은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내일 모레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원전주 자체가 굉장히 큰 모멘텀 속, 변동성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겠죠. 사실 된다라는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우리 원전이 팀 코리아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단가도 굉장히 프랑스에 비해서 저렴한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일정도 굉장히 잘 맞춥니다. 프랑스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을 제대로 맞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3월까지 끝낸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성 있잖아요. 실제로 원전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3월까지 딱 끝내요. 근데 프랑스 그런 측면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팀코리아가 아무래도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좀 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한전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 한전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을 구분하셔서 보시는 게 맞다. 뭐가 더 수익을 잘 줄까요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중요점을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보다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과 한전기술의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무조건 이 종목이 좋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이 전략들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게요. 보니까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쵸. 미라네코의 이야기가 참 많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은님, 펜 오션인데요. 종목 진단신 쪽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매수 가격 4,000원에 15%, 4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조금 더 수익을 보려고 하다가 그쵸. 마이너스 됐어요. 네. 이러면 더 억울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수익 볼 때 네. 조금 더 봐야겠다 싶어서 더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마이너스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이거 매도 버튼 안 나가요? 손절 못 합니다. 내가 수익을 봤던 게 있는데 억울해서 안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 특히 요즘 장에 이런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게 왜냐면 수익을 길게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줬을 때 이게 내가 평소에 봤던 그 급등주들처럼 내 종목이 급등주가 되려나 봐 하다가 손실로 돌아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장에서는 욕심을 너무 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코끼리님 원전주 너무나 고점 같아서 눌림목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맞나 싶어요. 이러면서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지고 계시고요. 행복주식님께서는 안간 추어탕, 청도 추어탕, 들깨 간 추어탕, 남원 추어탕.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청도 추어탕이랑 남원 추어탕이 다른데 안 갈고 미꾸라지가 그대로 네. 들어있는 게 청도 추어탕이라고 하나 봐요. 그렇군요. 아니, 안 간다는 정도까지만 했을 때 들어볼 만 했는데 미꾸라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 들으니까 갑자기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네요. 아니, 생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선이 그대로 탕에 들어있다. 그리고 윤지혁 거 먹방 쪽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설명을 근데, 되게 잘하는데요? 저는 잘 먹는데 또 네. 맛있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쉽군요. 국스럽게 먹어야 돼요. 그럼 옆에서 해설해 주시고 제가 먹을게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추어탕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피치펀치님의 종목이거든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그 중에서 대장입니다. 대표주. PNT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PNT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장비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빨리 올랐습니다. 혼자 갔죠, 그리고. 그렇죠. 단숨에 2배를 주가를 네. 올려놓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요즘에 조금 안 봤더니 어느새 40% 가까이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89,500원까지 갔던 PNT가요. 지금 57,100원입니다. 거의 숨도 안 쉬고 계속 내려왔거든요. 62평선에 이제 걸쳐 있는데 설마 여기까지 깨면 깰까요? 어떡하죠? 굉장히 무서워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PNT입니다. 아니, 그렇게 강했던 PNT가 어느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PNT가 사실 혼자 좀 독주를 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좀 쉬고 있는 가운데 이제 PNT가 갖고 있었던 장비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3만 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걸 또 반대로 볼 필요 있어요. 뭐냐면 다른 2차 전지주들은 다 쉬는데 왜 PNT만 갈까요? PNT만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드릴 건데, 이렇게 2차 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있는데 PNT가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2차 전지라는 애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PNT가 갖고 있던 것도 좀 커지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구조니까요. 근데 이게 아니고 아래처럼 갑니다. 똑같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PNT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대로로 가지고 있는데 PNT만 좋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NT만 갔던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사실 실리콘 음극재도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업황이 개선되는 지금 턴어라운드 시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 얘기도 나오는데, PNT만 좋았던 이 부분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단발성이 좀 강했어요. 뭐냐면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출발하면 섹터의 시장 수급이 들어옵니다. 섹터의 시장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도주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랬을 때는 지속성이 굉장히 센데, 사실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 개별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혼자서 막 움직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세더라도 단발성으로 쫙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측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도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술적인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 올해 PNT 실적이 잘 나올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미 컨센치도 각종 리포트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률을 좀 반환하고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PNT가 지금 올해 실적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반등뷰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게 언제 나올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여 가격대 있죠. 이제 5만 원대 후반대 정도에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개별로 움직이잖아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이랬을 때 쫙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하겠지로 보면 또 안 맞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온 걸 반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 때까지 갈 거였으면 이만큼 반토막 나오고 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다가 갔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황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에서 나오는 반등뷰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65,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도를 이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반등뷰는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더 빠지면 더 사도 되는데, 일단 비중을 많이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빠졌을 때 더 사시는 것도 괜찮고, 비중 더 담으셔가지고, 이 65,000원 정도 구간대부터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PNT는 제가 개별주라서 아무래도 단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독단적인 모멘텀,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사실 지금 좋아요.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치도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의심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반등뷰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올라갔을 때 다만 너무 많이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NT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자,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김근우 전문가는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쯤에서 래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보양식 얘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아니, 채팅창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모찌모찌님은요, 진해 먹은 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와. 왜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요? 뭔가 못 먹을 것 같아요. 진해는, 좀. 아니, 아까 저 진단하는 동안에 네. 물어봤는데, 메뚜기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개구리도 먹을 수 있대요. 제가 생각한 거는 좀 튀긴 거는 괜찮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진해 먹인 닭은 진해가 좀 통으로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이, 닭이 소화를 다 시켰죠. 아, 그런가? 그럼요. 아니, 아. 설마 닭 부리에다가 진해를 걸어놓고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료로 먹인 거라고 하면은 그렇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뭐 생각하나 했네. 저는 딱 닭을 이렇게 열었을 때 진해가 와장창창 이렇게 저도 못 먹어요. 안 돼요.
지네를 먹고 자라서 그걸 네. 소화시키면서 아주 뭐 그러니까 보양식을 먹고 자란 네. 닭인 거죠. 그런 보양식을 거 먹고 자라서 보양식이 돼버린. 저는 좀 슬프다. 생각만으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김은자님은 제철 과일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추두부 이야기가 좀 신기했어요. 추두부 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중국 음식 중에 취두부 있죠. 많이 발효를 시킨 건가요? 그것만 알고 있었지 추두부는 처음이었는데 그러게요. 와 미꾸라지가 두부 속을 파고드는 그런 음식이 있답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 신기한 얘기를 더 혹시 나만 아는 이런 보양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얘기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요거 4위 한번 공개를 할게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과연 추어탕에 이어서 4위는 뭘까요? 4위는요. 바로 제철 과일이었습니다. 19.1%. 와, 과일이 추어탕을 이겼어요. 이게 여름 보양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양식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잖아요. 아주 정신없이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네. 수박 한 통을 진짜 썰어놓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안 취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잘 먹는 거예요, 술을. 그런 거예요? 이 수박이 과일이 한 건 한 줄 알았더니 뭐 어쨌든 제철 과일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뭐 당분도 수분도 네. 있고 하니까요. 자, 4위가 제철 과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1, 2, 3위가 진짜 배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남아있는 거 보세요. 장어, 한우, 삼계탕 듣기만 해도 힘이 불끈 납니다.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추측 3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오늘 네. 보양식 꼽고 있는데요. 혹시 네. 금산 전문가님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 이 중에 있으십니까? 저게 1위는 뭐 삼계탕이 1위 같고, 그죠? 네. 2위는 장어가 2위 같고. 저도 뭐 삼계탕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삼계탕. 아마도 삼계탕이 1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삼계탕을 꼽아주실 것 같은데 2위 장어 얘기가 나와 있고 한우가 확실히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혹시 장어와 한우가 2위, 3위를 좀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결과는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댓글창에, 채팅창에 정말 길게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종목으로 가볼까 합니다. 지은님의 종목이고요. 펜오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들고 계시고 매수가는 4,050원입니다. 4월에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수익을 보려다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단타로 보고 있었는데 본전이라도 팔고 나갈지 조금 더 기다려볼지 3,800원쯤 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가 수익 보고 팔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좀 오르다가 요새 다시 밀려가고 있는 중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펜오션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펜오션을 보기 전에 HMM도 같이 놓고 보세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HMM입니다. 보시면 그 주가 흐름이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33일 이벤트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HMM을 보고 계시는 거고 펜오션 볼까요? 이게 펜오션입니다. 차트가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그죠? 비슷비슷하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사실은 주가는요, 우리가, BDI 지수를 봐야 되는데, BDI 지수를 놓고 보면은, 지난해에 비하면, 발색 운임 지수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성수기에 접어드니까, 이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저점 부근이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05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4월 달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손실면요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4월 달에 다른 여타 종목을 매매했더라면 아마 손실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면은 이게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서 매수가가 4,050원인데 지금 주가가 3,880원이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수익 내고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페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은 실적은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부채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재무구조가 페노션 그러면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죠. 이건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재무구조는 썩 좋지 못하다는 거. 요거는요 이건 알고 계세요. 그렇다 해서 뭐 유상증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 규모가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면 실적은 이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202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5,700억, 7,900억, 3,800억. 2022년도가 가장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워낙 좋았잖아요. 2022년도 이때 보시면은 아까 제가 HMM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 한번 간 거 보세요.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실적이 좋을 때 주가 이렇게 간 거죠. 주가가 4,000원대 주가가 5만원 갔으니까 10배가 터졌으니까요.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이때가 실적이 좋아지는 딱 초기 국면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나와있는 마찬가지입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한번 상승세가 나왔다가 조금 좀 제자리에 와 있는 상태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비중을 이미 좀 15%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기다리시면 4,500원까지의 상승세는 여기가 4,500원대거든요. 충분한 상승세 나와요. 여기까지. 주가가 4,500원대가 이겼는데 이겨서 주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주가는 최소한 가격 4,500원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4,500원 정도 이 정도면 한번 팔아주세요. 그리고 해운주를 매매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해운주를 매매하기보다 오히려 조선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 조선주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해운주보다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4,500원까지는 잘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살펴봤습니다. 페노션과 함께 HMM의 주가도 함께 살펴주셨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4,5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 비중 더 늘리시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비중으로만 그대로 홀딩하시길 권해주셨다는 점 함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역시 오늘 이 음식 얘기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막 또 터지네요. 이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귀숙님, 평소에 그 약주를 많이 하시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귀숙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복회랑 소주를 드시면 그래요? 소주 4병도 거뜬하다고 하시네요. 소주 4병 마시면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대단한 주량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레티지아님. 직장인이 삼계탕을 많이 먹는데 난 장어 먹고 싶네요. 닭은 이미 주말에 미리 먹어서요. 그렇습니다. 저 평소에 장어를 별로 찾는 편이 아닌데 오늘 장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장어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끌리네요. 특히 근데 저는 삼계탕은 원래 좋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저는 삼계탕은 있으면 먹고 또 없으면 그냥 뭐 찾아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오늘은 좀 보양식 얘기 나오니까 먹어야겠어요. 저는 원래 닭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치킨도 좋아하고 백숙 진짜 거의 뭐 미쳐버리는데 오늘 삼계탕 얘기 자꾸 나오니까 장어구이의 복분자래요. 그래요? 이거 오늘 랭킹쇼가 조금 괴롭네요. 자, 쪽집게 챔피언님 장어가 짱이다요. 뚜뚜뚜 슈퍼 왕왕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막 재밌는 노랫말들이 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꾸밍의 코바늘 홀링님, 여름에 무조건 냉면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일찌감치 아침 겸 점심으로 냉면 먹으려고 갔다가 아침에 냉면 들이부으면 너무 속이 차가워질 것 같아서 그냥 그 잔치국수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아주 차갑게 냉면을 먹든지 아니면 보양식으로 삼계탕 뜯든지 그러니까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어정쩡해졌어요. 자, 아싸가오리님 추어탕 한 표 반갑습니다. 두 분의 앵커님.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JJ님의 종목을 살펴드릴 텐데, 이거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WCP입니다. 34,700원에 30%입니다. 비중도 꽤 많으시죠? 언제쯤 올라갈까요? 종목 부탁드릴 게 아직도 많네요. 하셨는데, WCP, 저기 보시면요, 사실 그전에도 이미 안 좋았는데, 7월 시작할 때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쯤에 분위기 이랬거든요. WCP 가는구나. 이제는 다시 가는구나 싶었는데 하루짜리 반등이었어요. 그거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고요. 오히려 그 자리가 아니라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입니다. WCP 보유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 당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너무 허탈할 것 같은데 WCP의 대응 전략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WCP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저가 기록을 자꾸 깨고 내려가는 걸까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지금 하락폭이 큰 종목이 우리가 분리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터리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분리막이라는 요 기업들 있잖아요. 두 개의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죠. 우리나라에 분리막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WCP라는 기업. 종목 보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여러분 고점이 지금 86,000원대니까, 그죠? 이게 지금 86,000원이잖아요. 86,000원대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8,850원까지 내려와 있죠. 엄청난 지금 손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들 잘못 매수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고점에서 잘못 매수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86,000원대 종목이 지금 얼마? 28,000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게 나와 있는 동종업종 하나 볼까요? 동종업종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더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이게 나와 있는 SKI 테크놀로지 종목은요. 한때 주가가 249,000원대 종목이었잖아요. 249,000원대 종목이 지금은 41,65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 내려왔을까 이렇게?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아마 SKI 테크놀로지 올해도 아마 적자가 나올 거예요. 이건 알고 계세요? 이게 SKI 테크놀로지 올해도 적자예요. 이거는요. 내년도에 흑자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나와 있는 WCP라는 종목은 있죠. 이 종목은 올해까지는 적자는 아닌데 지난해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절반이 줄어드는 거죠. 내년 정도 되면은 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CP는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절반 정도 영업이익. SKI 테크놀로지는 올해도 적자, 내년도 흑자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요 두 종목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는데, 내년 정도에 좀 이익의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4분기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미리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4분기 정도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 제가 밤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신의 한수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아마 신의 한수에서 강의해 줄 텐데 2차 전지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적어도 4분기 정도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10월, 11월, 그러니까 12월 정도 가면 2차 전지가 최소한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최소한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트럼프 피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피해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 하시는데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정책이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WCP는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은 최소한 10월이나 11일이나 12일 정도 가야 그때 가야 비로소 달력이 나옵니다. 지금 자리는 달력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3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30% 짓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30%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기업은 딱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은 딱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다가 30% 비중을 실을 정도로 이 기업이 대단한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WCP가 한 종목에 30% 정도 실을 수 있는 대단한 기업이냐고 이 기업이요. 요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는 워낙 낙폭이 크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여러분들 매수한 가격대가 7만원에 매수한 것도 아니고 6만원에 매수한 것도 아니고 5만원에 매수한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을 4만원에 매수한 것도 아니고 3만 5천원에 매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34,7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 그냥 손실 보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다. 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니까 그 정도 오면 그 정도 한 34,700 매수가 정도 오면 그 가격대에서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계좌를 지킨다는 뜻에서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다가 매수가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WCP 살펴드렸습니다. 네. 욕심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매수 가격 정도까지 올 수는 있다고 하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모찌모찌님께서 네. 혼줄 나는 WCP라고 맞아요. 얘기해 주셨고 저희가 주제가 오늘 보양식인데 네. 보양식 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고고식님께서 주식만 올라가면 된대요. 근데 네. 그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신고가와 상한가가 맞아요. 뭐 다른 보양식 다 필요 없죠. 와, 몸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종목 상한가 터져봐요. 오!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럼요. 그냥. 자, 그리고 고고식님께서는 종목 호가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빠지는데 머리카락, 오르는 혈압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우픈 현실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붕어즙 얘기가 상당히 많이 네. 나왔는데, 붕어즙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가오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붕어 간 해독에 아주 특효라고 하는데 엔간하면 드시지 말래요. 근데 그 이유가요. 술이 취해야 그만 마시지 안 취하면 계속 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취해야지 그만 마시죠. 안 취하면 진짜 그냥 들이붓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행복주식님이 능이백숙 얘기해 주셨는데 맛있죠. 와, 저 능이 진짜 저도 진짜 미치거든요. 좋아합니다. 그래요. 점점 배만 고파지는 랭킹쇼. 네. 얘기 좀 나온 김에 3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인데요.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3위는 바로 한우였습니다. 19.7%. 한우가 물론 뭐 맛도 좋고 영양도 좋지만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쵸, 다른 그쵸. 음식들에 비하면 가격이 좀 있으니까요. 자, 3위로 이렇게 꼽혔고요. 나머지가 1, 2위가 남아 있습니다.
삼계탕, 그리고 장어 이렇게 있는데요. 네. 1, 2위 마지막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가 약간 쉬울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여러분의 추측 계속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또 종목 이야기만 가볼까요? 네, 종목 왜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종목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와, 이종목 전문가님 오늘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는군요. 아, 이거 맞추시는 이야. 거 보시려고. 네. 일단은 지금까지 다 잘 맞추셨습니다. 맞아요. 1위랑 2위 맞으실 것 같죠? 아무래도. 1등 삼계탕, 2등 장어가 확실하다는 의견까지. 아, 게다가 오늘 금사전문가께서도 네. 1등 삼계탕, 2등 그쵸. 장어로 딱 못 박아 주셨거든요. 맞아요. 자, 과연 그 정답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장을 봅니다. 라는 네. 의견까지 올려주셨고요. 네. 그럼 지금은 종목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쪽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죠. 원전 방산주 쭉 올라와 있고요. 또 새로운 종목도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 먼저 1위는 우리기술. 많은 계단 올라오면서 우리기술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현재 7%까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월봉 기준으로 보니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021년 이후에 고점 경신 나오고 있는 원전주고요. 삼성전자 2%까지 플러스권 상승 탄력 키우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86,400원 선까지 진입을 하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대장주 삼성전자 지수의 움직임도 연동이 되나 봤더니 그렇진 않네요. 코스피는 소폭 상승에 현재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2%까지 하락, 현대로템이 8% 플러스권, LIG 넥스원도 14%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방산주고요. 그리고 이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시프트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장된 게임주죠. 정말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상장한 이후에 좀 눌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기작 프로젝트 위치스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너무 한 가지에 좀 치중돼 있다. 이런 약점을 꼽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게임주 시프트업 움직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근데 개발 완료까지는 좀 몇 년 걸립니다. 네, 신작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NHN 벅스가 18%까지 상승세를 띠면서 음원주가 오름세를 타네요. 현재 19% 강세 띄고 있고요. 라파스 세계 최초의 이 패치형의 비만 치료제 개발 이슈 안고 있습니다. 라파스가 23% 멈추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7월 들어서 벌써 100%의 시세를 내고 있는 라파스 7월장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G가 이 시각 현재 상승폭이 27%가량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SG는 아스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도로를 만들 때 필요한 아스콘을 생산하고요. 앞서서 가스전 테마에서 영일만 고속도로 수혜주로 한 차례 부각이 됐었던 이 종목이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DR텍의 주가가 12.41%의 상승을 띠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암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N솔이 4.8%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Y 스틸텍 이 종목이 12%까지 강세, 오크라 재건 수혜주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동일 고무벨트가 17% 강세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쩐 일인가 싶으실 텐데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수혜주로 캐터필러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캐터필러. 굴삭기, 로더, 덤프트럭 같은 건설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정부의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기에도 역시 인프라 투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캐터필러 얘기가 나온다는데 캐터필러 쪽에 수주 이력이 있는 협력사로 동일 고무벨트가 오늘장에 트럼프 수혜주로 주목을 받습니다. 대원전선이 7% 하락하면서 과연 이 추세를 좀 이탈할지 여부 조정 압력이 좀 커지고 있네요. 전선주 가운데 이렇게 조정 압력 커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KBI 메탈은 7%
17% 플러스권으로 여전히 조정 이후에 상승 시도를 이어갑니다. 에코프로가 1.38% 상승을 하면서 102,800원. 트럼프 집권을 했을 때 피해주라고도 꼽히긴 하지만 글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또 경제 쪽으로 또 관련한 트럼프 정권에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퓨처캠이 13%, 전립선 안치료제 관련주고요. 이 종목도 7월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잘 올라갔거든요. 50%의 시세에 내주고 있습니다. 레몬, 전고체 관련주 바닥권에서 급등 나오고 있고요. 현재 13%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위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아까 1시간 전 1시 때에 있었던 1시간 검색 종목이었던 YC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드반테스트라고 꼽히면서 HBM 테스터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이 종목이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HBM 테스터주 YC 어떻게 보실까요? 네, Y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테스터 주의 하나인데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YC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컬 테스트 이제 아마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HBM 양산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에 대규모 투자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우리가 HBM 반도체 장비 업종 테스트 업종인 YC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YC라는 종목이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 좀 통과해가지고 본격적으로 HBM 양산에 들어가서 대규모 투자하면 과연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실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본다면 테크인 정도, 2개 정도 기업, 이게 나와 있는 테크인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테크인. 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은 PSK 홀딩스,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게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압축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YC라는 종목 자체는 저는 이 기업에 제가 단기 사채가 한 얼마나 될까요? 주가요 대단히 비싼 주식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비싸게 되면 주가가 달력 주기가 나중에 손실이 아마 커질 겁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제가 이게서 요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단기 사채가 보세요. 365개 있잖아요. 아마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그 주식 아시는 분 아마 이런 거 잘 안 볼 거예요. 그죠? 일반 개인들 이런 거 잘 안 본다니까요. 이 재무제표에 이 단기 사채가 얼마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는 거의가 보지 않을 거예요. 이게 YC는 이 종목은요, 반등을 주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차라리 매매하시려면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익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베팅하는 게 옳잖아요. YC는 저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주가는 대단히 지금 비싼 가격에 놓여 있다. 한번 볼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1분기에 지금 여러분들 1억에 지금 영업이익이 나와 있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억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더라도 올해 한 300억 정도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지금 수주를 받았을 때를 가정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 이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없지만 이거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신규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종목은 절대 저는 금지합니다. 신규 아닙니다. 이거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 이 종목가 2만 원 정도에서 지금 매수해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거는 33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17,400원 정도. 전량 매도하세요. 17,400원 정도 있잖아요. 전량 매도하고 이 종목은 빠져나오세요. 지금 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차라리요 지금 종목에서 지금 HBM 테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 빼고도요 지금 AI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보다 훨씬 더 주가가 싸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배팅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4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우 민망해졌어요. 그래요. 왜 그랬어요? 전 당연히 제 얘기인 줄 알았죠. 저는 그 채팅창 보면서 서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자꾸 옆에서 민망해하길래 왜 민망해하지 본인이? 그래요. 그랬는데 저희 미란 앵커님을 그래요. 성숙한 한이라고 이제 불러야겠습니다. 사이나 코비드님께서 아까 그 미란 앵커 잠깐 나오는 동안에 와 난리가 났어요. 네. 누구냐고. 성숙한 한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저희가 부르도록 할게요. 저도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성숙한 한이. 저는 한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아까 싶었잖아요. 케플러의 유진 그분 닮았다고 코끼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소녀를 그리다님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 5위 라게탕. 저 라면 진짜 넣은 라면. 좋아하는데요. 라면에는 무조건 계란 들어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절대 안 넣어요. 왜요? 계란을 넣으면 라면의 맛이 좀 회색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계란을 넣어야 라면이 완성되죠? 아니에요. 저는 계란 2개씩 넣어요. 저희는 잘 안 맞군요. 안 맞아. 자, 그러면 안 맞은 대신에 종목 진단이나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뭐로 갈까요? 뭘로 가볼까요? 유튜브 내사랑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JNTC 한번 가볼 텐데요. 27,500원,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실적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높은데요? 이 종목이 오늘 살짝 떨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런데 이 종목이 잘 가다가 좀 밀렸잖아요. 그렇죠.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최근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본다면 지금 플러스권인 종목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좋았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건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기업의 지금 JNTC라는 기업 자체는 요 사업 부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전자부품 쪽이 있고 우리가 전자부품 쪽이 보면 강화 유리 쪽하고 커넥터 쪽이고 그죠? 그다음 반도체 또 관련 부품 우리가 레드 프레임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 있어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주가의 지금 상승폭이 사실은 너무 크죠. 물론 유리기판의 매출액 자체가 그 규모가 워낙 큽니다. 워낙 큰데 이게 나와 있는 JNTC가 주가가 미리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조금씩 실적은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런 실적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보면 벌써 1분 지난해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데요. 보통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었죠, 그죠?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흑자가 점프하는 게 있잖아요, 점프, 그죠? 적자 만약에 이게 보니까 443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난해 285억의 흑자가 나왔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이 흑자 규모가 600억 정도가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흑자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냐면은 1조 5천억입니다. 지금 시가 총액 1조 5천억인데 지금은 이미 주가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파동을 그릴 때 파동 하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 파동 하나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마지막 파동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워낙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게가 지금 거의가 13,000원대 종목이 지금 거의가 26,000원 가까이 왔으니까 최근에 올라온 거에도 100%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거는요, 앞전 고점이 있죠. 앞전 고점 대략 얼마 정도? 3만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팔고 다시 이거는 재매수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재매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양산이 되려면 최소한 양산될 2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 유리기판 쪽에 앞서 나가는 게 SKC잖아요. 여러분들 SKC 주가 한번 보세요. 오늘 좀 마이너스죠. 그 다음 이게 나와요. 삼성전기잖아요. 삼성전기 쪽 보세요. 오늘 삼성전기 주가도 지금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차라리 이런 쪽 안정감 있는 종목이 SKC나 오히려 삼성전기가 더 안정적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JCNT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기술적인 반등, 이건 바로 반등은 나오긴 어렵고, 보세요. 한번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이것도요, 최소한 앞으로 한 10일 정도, 뭐 10일이나 뭐 요 정도 기다리면은 한 3만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싸게 잡는 전략입니다. 25,000원대에서 얼마든지 재매수가 가능하니까 3만원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심플하게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3만 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종목 자체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수익으로 확실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마지막으로 JNTC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봐야죠. 과연 오늘의 1, 2위는 어떻게 될지, 오늘 금산 전문가께서도 1위 삼계탕, 2위 장어로,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이종목 전문가께서도 1위를 삼계탕, 네. 2위 장어로 꼽아주셨거든요. 과연 그대로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맞습니다. 역시 삼계탕이 압도적인 1위죠. 62.1%고요. 장어도 맹활약했습니다. 32.5%로 이렇게 1, 2위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목 전문가님, 당연히 삼계탕이죠. 압도적 1위.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역시 삼계탕의 반응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삼계탕 혹시 오늘 못 드셨다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리고 삼계탕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보양식 드시면서 7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화이팅해서 힘내서 우리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해보죠. 네, 긴장감이 1도 없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실제 투표도 삼계탕이 여러분 60%로 나왔네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전국에서 출석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가야 돼. 전문가님도 가야 돼. 이제 저희도 네. 가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상담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